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4만 3천 원 증액된 29억 6,925만 9천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안정적인 회의 방송시설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설치, 교섭단체 지원 경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505만 1천 원으로 평택시 생활임금 인상 및 3대 보험 기관 부담금 조정을 반영하여 청사 관련 보수 및 3대 보험료 3,3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 임차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2,7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통신료, 우편료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와 공용차량 및 청사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설치 등 청사 개선 관련 시설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복합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810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제작,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 홍보 영상 콘텐츠 등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의회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지방의회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정 홍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 및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 다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420만 5천 원으로 공무국의 출장, 해외 지원 경비 등 의정활동 수용비, 의회 홍보 물품 제작, 13쪽 정기관악물 구독, 속기 및 본회의 수어 통역 용역비,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7,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위탁교육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으로 의회비 9억 6,8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 공무원 포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속기용 키보드 구입비, 의정 관련 도서 구입비로 자산 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사업 내실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151만 원으로 비교견학, 공무국외 출장, 교육훈련 등을 위한 사무국 직원여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4억 5,951만 원으로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의원 정책 개발비, 의장 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의원 세미나 사업으로 상하반기 의정연수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 경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역량 강화 교육은 명사초청 강연의 행사 운영 경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공모 운영비와 공모 시상금으로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2억 1,893만 3천 원입니다. 비서요원 보수로 9,4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16쪽 행정사무비, 업무수행 여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 2,4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위원님. 예, 이경 의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2025년 예산 심사를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제 평택시 미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 대규모 도시 개발과 행정타운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확보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사의 핵심 원칙은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이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제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첫 번째 주체는 저는 바로 우리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 의원님 의견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그 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좀 긴축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총액이 얼마죠? 저희 의회 사무국은 평택시 대비 얼마 편성이 됐죠? 지금 평택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15% 비중으로 지금 네, 0.12%에 네. 한 29억 6,925만
9,000원 정도 오늘 좀 편성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뭐 0.32 그렇게 많이 뭐 금액이 증가되지는 않고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뭐 따지고 보면 뭐 적응 이 감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뭐 왜냐하면 이 현재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를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 신규 사업은 올해 몇 가지가 좀 신규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제 그 시설비 쪽으로 해서 그 의장님실 환경 개선 공사하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신규로 대표적으로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추경에 편성했던 게 이제 본 예산으로 봐서는 이제 신규인 게 이제 교섭단체 관련된 경비, 그다음에 월정 수당이나 뭐 그 의정활동비 이제 증액된 부분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좀 네. 일단 신규 사업으로 좀 몇 가지가 좀 편성이 됐고 뭐 현관 뭐 전광판 유지 보수나 뭐 이 의장실 환경 개선 공사,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설치, 노후화된 본회의 의장 및 언론인 대기실 복합기 교체 등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감액된 부분도 감액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든 자구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자구실을 뭐 감액해서 반영한 것도 있고 증액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 의료 관료기 임차료라고 좀 돼 있습니다. 네, 76만 얼마죠? 이게 2대 정도가 좀 편성이 돼 있는데 월 저기 임대료 해가지고 76,900원으로 해서 2대를 해서 한 12개월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꼭 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의료관리기에 대한 이제 의원님들 속에서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 여러 또 다른 임차 물건 중에서 이렇게 좀 사용 빈도나 이런 걸 봐서 좀 조정해서 좀 요구가 있는 걸로 좀 재편성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과연 이거를 어떤 분이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필요성은 당연히 예산서에 반영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불효불급해가지고 불효라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다 뭐든지 이유는 있고 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 다르고 편성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과 엄청 그 예산을 수반해서 했을 때 어떤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거를 사용해서 공익적이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과연 필요가 있을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굳이 필요가 없을 거다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의료 관리기를 처음에 이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뭐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직원까지 이렇게 이용할 이렇게 범위로 좀 보고 있었고요. 그 뭐 이제 회의나 뭐 이런 과정에 이제 식사나 뭐 이런 걸 하고 오면은 좀 뭐 여러 가지 그 관리 수요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이제 외부에서의 상황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제가 좀 필요성을 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의원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회 사무국 직원도 40몇 명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공익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건 뭐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그거는 그렇게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뭐 다시 논의를 할 거고 그리고 보충 저기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줘. 단어가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의료 관리기라고 되어 있고 사업 명세에는 의류 관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의류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요 사업 설명서에 있는 거는 예, 오타가 있는 걸 저희가 정정을 못했고요. 죄송스럽고요. 여기에 의류 관리기를 이렇게 2대 임차를 내서 그 뭐 소통방 쪽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명칭 자체가 좀 뭐 오타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의료가 아니라 의류. 아까 의류,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반 모 전자 회사에서 나오는 뭐 의류를 갖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소독이든 소독이고 먼지털이든 이런 걸 하는 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의류.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11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 그 시설비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의장실 환경 개선 공사 뭐 2,8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2,8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어떤 거를 뭐 의장실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어떤 걸 두고 이걸 계상하신 거죠? 편성하게 된 이유가? 이거는 이제 의장님실에 있는 창호 틀을 이제 좀 그 시청 그 종합상황실에 있는 그 창문에 격자무늬식으로 해서 좀 깔끔한 형태로 좀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 조명도 좀 그쪽 의장실 그쪽이 좀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거를 좀 환하게 해서 환경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의회든 청사든 이제 조만간에 내년이면은 고덕 쪽으로 이전해가는 청사가 기공식이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천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과연 말 그대로 어둡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어두운 상태에서 직무를 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2,800만 원을 들여서 창문을 바꿔서 뭐 전통 무늬로 바꾼다.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느냐. 우리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 금액이 과연 필요할까라고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설치 요 관련돼서 지금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됐어요. 이걸 편성하게 된 목적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그 설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그 정전이 발생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복구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시작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본회의나 그 상임위원회 이제 회의 중에 그 정전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지금 이게 뭐 그 전에는 그런 상황들은 안 생겼었는데 작년에 이제 전선 속에 이제 어떤 설비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계상을 한 거고 시청이나 뭐 출장소, 읍면동에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원 장치들은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은 거의 이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뭐 파악한 바로는 뭐 내용이야 뭐 정전 단락 등 뭐 불안정한 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설치하여 안정적인 전기 공급 회기 중 생방송 중계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는 뭐 저도 뭐 파악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3년 6개월 동안 2번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번인가 단시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정전이 됨으로써 문제가 엄청나게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거나 불편이 되면은 당연히 뭐든지 해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저 생방송을 갖고 시민들한테 목적을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방송으로 해서 송출이 돼서 목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3년 6개월에서 2번 정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 이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게 옮겨가요. 앞으로는 옮겨가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설치해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랬다고 여기 있는 걸 뭐 4천만 원 들여서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이 전기가 정전이 됐다 그래가지고 시민이 상당히 불편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시민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이걸 못 봤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 4천만 원 이런 세금을 들여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재활용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수년간 뭐 한 2, 3년 쓰다가 버리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원장치 뭐 이런 거 배전용 판넬 같은 거 이런 거 바꾸고 전기 케이블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잘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뭐 그건 뭐 저희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복합기 구입은 있어요. 복합기 구입 이 125만 원 두 대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본회의장 쪽에 있는 거하고 본관 2층에 이제 그 집행부 대기실 쪽에 가지고 있는 복합기인데 이게 이제 내구 연한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12년 이상 된 제품들이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거의 되나요? 단종이 되는데 작동은 단종이 되는데 돼서 갑작스럽게 어떤 부품의 고장이나 네, 이렇게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수리하기도 일단 곤란한 알겠습니다. 그런 그거는 뭐 상황이라서 내구 연한도 한참 지났고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12쪽 보시면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라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가 저희가 올해는 뭐 다 참가를 기존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올해도 이제 똑같은 1,4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저 6월 말에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는 이제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이게 목적은 뭘까요? 이 지방 박람회 참가비. 이제 그 지방 의회 뭐 하고 또 그냥 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홍보 그 활동들을 홍보하는 박람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의회 활동 그 상황들을 널리 좀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계속 제가 구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 있는 거 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다 있지만 이 앞으로 우리 의회가 모범으로 이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 감액하고 서로 솔선수범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지 하고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사무국장님 뭐 여기 팀장님들 잘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400만 원을 편성해서 과연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올해도 한 번은 못했고 어떻게 됐든 이거를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택시나 평택시 특히 평택시는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이나 뭐 한 2년간은 뭐 굳이 편성을 안 하고 추후에 좀 예산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모 뭐 국외 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여기 직원분들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국무 국외 출장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벤치마킹을 하던
평택시에 더 나아가는 평택시를 위해서 여기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좀 더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국외 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예산 여건상 뭐 지금은 뭐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뭐 추후에 상황에 맞춰 가지고 반납을 하던 뭐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의회 근조기 및 축기 대행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혹시 진행이 됐나요? 이거는 23년 8월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된 전에는 이제 그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이렇게 비치해 두고 있는 방식이었다가 이제 그 관리나 훼손이나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축기 대행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장례식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있거나 의원님들이 뭐 직계 좀비 속에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이 근조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가지고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대행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예, 예. 뭐 직접 가서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 근조기나 이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 쪽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훼손이나 뭐 분실 뭐 이런 부분도 막 생기고 해서 지원 대상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은? 지금 저희 그 대행 설치 주요 대상은 뭐 저희 의회 의원님과 직원 관련된 그 경조사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이제 경우에도 이제 외부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이런 뭐 근조기나 이런 거를 뭐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에 있는 분들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없는 분을 요청해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근조기나 이 뭐 시의회 명의의 근조기나 축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제작된 근조기나 축기는 뭐 이렇게 일반 아는 그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정확한 근거가 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혹시? 그거는 이제 중앙선관위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질의회신에 또 이렇게 좀 게시가 돼 있는. 아니 그건 공직선거법이고 예. 우리의 집행 예산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는 근거가? 집행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 근거라고 하면 이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이제 근거를 뒀다고 볼 수 있고 그 요청에 의한 것도 이제 넓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근거가 미흡하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얼마를 세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 계상하기가 힘들어요. 담당 주무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요청한 어느 범위냐.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들 다 요청하면 다 해줄 거냐. 금액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390만 원을 해놓으신 게 과연 제 추진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본인 배우자 포함해서 뭐 부모 조부모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외적으로 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한번 고민하셔서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집행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390만 원에 대해서 과연 여기 계신 우리 한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나갔을 때 산출 금액을 따져 보면 과연 이 금액이 매번 발생될까 그걸 고민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거를 사무국장님이 잘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390만 원이 왜 편성됐을까라고 좀 의구심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자문 원고료라고 있어요. 50만 원 곱하기 우리 의원님 18명으로 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다 저기가 되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출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이 작년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할 때도 12분 정도 이렇게 그 자문단 저기를 했지만 이제 요 자문단을 활용하는 이제 첫 시기였던 거고 이제 올해는 지금 3분 지출이 됐고 이제 3분이 별도로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는 조금 숫자가 좀 적은 실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는 이제 18명 의원님들을 고려해서 다 예. 금액을 정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좀 예를 들어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혹시 이 자문을 받았을 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을 갖고 받아봐야 이 돈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해도 좋습니다. 원래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필요하면은 당연히 진짜 이거 갖고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네, 이경 의원님 잠시만요. 네.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 예. 추가 질의할 예. 게 있다고 하니까 잠깐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문단 운영 원고료 자문 고려해서 50만 원씩 이게 의원님들 18명을 했는데 올해 제가 살펴봤더니 3명의 의원님들이 자문단을 두셨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홍보가 제가 알기로는 좀 덜 됐습니다. 예. 연초에 저희들이 올 연초에 잠깐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뭐는지 몰랐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의원들이 지금 3명을 이렇게 쓰고 계셨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제도인데 안 쓰면 또 이거 낭비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 확실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덧붙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좀 속속들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올해 3회 추경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은 집행부도 경상경비조차도 줄여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이 관련된 거를 기본적인 경비까지 이렇게 짚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부터 좀 솔선수범하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 그 속기용 키보드 구입이 거기 보면은 지금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구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이제 요 대체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키보드 내구연이 6년인데 지금 한 10년 이상 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대체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은 저희 이제 속기사분이 한 4분 계시는데 한 분당 전 한 대씩 다 갖고 있고요. 기종은 뭐 다르고 구입 연도도 뭐 2003년부터 2024년도까지 그리고 회의장별로 해서 또 보유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 한 5대인가 5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류돼 있는 게 총 몇 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왔길래 네, 지금 그 자료 받으신 그 내용대로 이제 개인별로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속기된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 좀 사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회의장에 비치된 거는 거기에 맞게 이제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속기용 같은 경우는 일반 키보드와 다르게 가격대도 고가이고 내가 손익은 거에 대해서는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되거나 내구 연한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바로 바꾸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내구 연한 지났다 그래서 계속 새로 나온 걸로 바꿔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못 쓰나요? 이거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사용을 못하거나 뭐 큰 파손이 있어서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사용은 좀 하고 있는 키보드긴 한데 워낙 이제 내구 연한이 좀 오래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체를 좀 하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요거하고 별도로 내구 연한 우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 의회 모든 이런 전자제품을 포함해서 책상이든 뭐든 이거 내구 연한 관리가 문서화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 붙어 있거나 뭐 관리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원래 물품 쪽에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지금 그 대장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필요한 물품에 그러니까 대장과 현재 현존하고 있는 물품과의 일치성을 보려면 대부분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예. 공무 저희 의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걸 좀 물어본 거고요.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속기용 키보드 구입은 이것도 좀 지금 뭐 써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 이제 이 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도서는 많이 구입을 해서 지식을 쌓고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역량 개발을 하고 다 좋은 거고, 저희가 매년 400만 원씩 계상이 되죠. 거의. 그 전에는 좀 더 됐었네. 더 많이 됐었는데 이제 작년에도 한번 이제 감액을 됐었고요. 700만 원에서로 이제 700만 원이었던 게 400만 원으로 감액돼서 올해 이제 편성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이걸 뭐 많이 구입을 하시거나 그러신가요? 지금 이제 그 직원들의 업무용 도서 쪽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게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뭐 교양 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입되는 게 이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뭐 효율적으로 잘 뭐 다 필요하시다라고 뭐 책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잘 만약에 저희 4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쭉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 필요한 부분 뭐 조금 줄여야 될 수 있거나 뭐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하고, 여기 위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저희가 좀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